이번 시간에는 우리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열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기 클릭해주면 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에 우리 길버 커널 1급에 우리 02XX의 01 섹션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각각 이제 섹션마다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섹션 1번 문제를 풀 거니까 섹션 1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면서 위에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고객이라는 테이블도 있고요. 대리점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판매 종합이라는 요 테이블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관리를 위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대요. 그때 이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고객이라는 요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테이블들을 전부 다 이제 주어져요.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을 이제 완성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속성 같은 것들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테이블 얘 먼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이 고객 테이블에는 순번이다, 등록일이다, 고객 아이디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필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제 수정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객 테이블 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보기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기 형식을 우리가 여기서 변경시켜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명들이 쭉쭉 써져 있고 데이터 형식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필드 속성하고 필드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곳에 보면 이제 일반이라는 탭도 있고요. 조회라는 탭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탭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순번이라는 필드가 있고 고객 아이디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순번하고 고객 아이디하고 같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순번이라는 거 클릭을 해주면 순번이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고객 아이디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해서 여러 개 필드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를 먼저 선택해 놓고 기본 키로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테이블 도구의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기본 키 하고 있죠.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기본키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기본키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키로 설정된 그 필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붙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필드명 앞에 열쇠 그림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면 아, 이게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본키로 설정했는데 설정이 잘못했어요.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하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기본키 얘를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키로 설정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기본키를 누르면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등록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거기에는 06월 19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 등록일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되는 경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그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만 표시해라 그거죠. 오늘 날짜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날짜하고 둘 다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now라는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now는 언제 쓰는지 데이트는 언제 쓰는지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등록이라는 필드에 찾아가서 우리가 06월 19일하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형식을 설정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 좀 우리 살펴보고 이 문제 풀자고요. 우리 형식 속성에다가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그 사용자 지정 기호가 지금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설정할 수 있는 이 사용자 지정 기호는 우리 엑셀이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형식에 보게 되면 이제 숫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이런 것들을 붙이고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기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은 그냥 소점 구분 기호 그거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쉼표는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숫자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게 0하고 샵하고 있습니다. 이 0과 샵의 차이는 우리 엑셀이랑 똑같아요. 얘는 숫자 한 자리를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데 그때 실제 값이 없을 때 0으로 표시를 할래 아니면 값이 없을 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래 그 차이예요. 우리 엑셀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달러 기호 요 표시는 달러 기호를 표시해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우리가 사용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퍼센트 기호를 추가시켜서 몇 퍼센트인지 그걸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퍼센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 마이너스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는 우리 지수표기법이에요. 지수표기법인데 그때 이제 음수 지수 뒤에는 빼기를 붙이고요. 빼기를 붙이고 양수 지수 뒤에는 아무것도 이제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거나 아니면 더하기 교를 붙이거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 표시하는 형식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관련된 그런 기호들이요. 자, 여기서 이제 D가 있고 우리 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있죠. YMD 이거는 우리 엑셀이랑 똑같아요. Y다 그러면 이제 연도를 대신해 주는 건데 Y를 이제 두 글자를 쓰면 연도를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표시해 주고요. 만약에 네 글자로 썼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도를 네 자리의 숫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Y를 내가 한 번만 쓰게 되면 그거는 이제 1년 중에 2를 이제 표시해 줘요. 1년 중에 며칠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게 Y 한 글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이요. M을 한 글자로 쓰게 되면 한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월이 1월부터 9월까지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그렇게 이제 한 자리로 나타내 줄 거고요. 실제 데이터가 이제 10이다, 11이다, 12다 그렇게 원래 두 자리라면 두 자리 숫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글자를 쓰게 되면 월이 1월부터 9월까지는 원래 한 자리지만 그걸 이제 두 자리로 01월이다, 02월이다, 03월이다, 04월이다 해서 그렇게 나타내줘요. 그리고 원래 10월, 11월, 12월은 원래 두 자리니까 그냥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월을 표시해 줍니다. 하고 요거를 이제 세 번 쓰게 되면 영어 약자를 세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을 네 번 쓰게 되면 제니어리부터 디셈버까지 그렇게 완전한 월 이름을 영어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요. D도 한 글자 쓰냐 두 글자 쓰냐 그 차이는 우리 월이랑 똑같습니다. D를 한 글자만 쓰게 되면 1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는 원래 숫자가 한 자리죠. 해서 1일부터 9일까지 그냥 한 자리로 표시해주고 10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는 원래 두 자리니까 그냥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D를 두 번 썼다. 그럼 01일이다, 02일이다, 03일이다 해서 그렇게 무조건 이제 월을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는 게 DD 두 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DD 하고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 그 차이는 이제 요일의 이름을 세 자리로 표시할래 아니면 완전한 이제 요일로 표시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D를 세 번 쓰거나 네 번을 쓰면 뭐가 나타난다? 요일이 이제 영어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DDDD 하고 이렇게 이제 5번을 쓰게 되면 우리 날짜 형식 중에서 미리 정의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D를 만약에 6번을 쓰게 되면 미리 정의된 그 날짜들 형식 중에서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W는 이제 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W를 이제 한 번 쓰냐 두 번 쓰냐 그 차인데 일주일을 1부터 7까지로 나눠서 몇 번째 일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표시해 주고요. W를 만약에 두 번 쓰게 되면 1년을 1부터 시작해서 53까지 그렇게 나눠서 몇 번째 주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게 WW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 그 차이요. 우리가 A를 쓰게 되면 이제 요일을 이제 한글로 표시해 주는데 A를 세 번 쓰게 되면 1, 토 그렇게 이제 한 글자로 표시해 주고요. A를 만약에 네 번 쓴다 그러면 일요일이다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세 자리로 표시를 줍니다.
그럼 요일을 표시하는 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A를 3번 쓰냐 4번 쓰냐 그것도 있지만 우리 D를 3번 쓰냐 4번 쓰냐 그 차이요. A를 쓰게 되면 우리 한글로 표시해주고 D를 3번 쓰거나 4번 쓰게 되면 영어로 표시해주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I도 있습니다. 요 Q라는 요 기호는 날짜를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분기로 이제 표시해주는 게 우리 Q요, Q.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날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관련된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H, N, S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N이라는 거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분 얘기하는 거고요. S는 초를 얘기하는 거고 H는 이제 우리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H, N, S는 지금처럼 한 글자 쓰냐 두 글자 쓰냐 한 글자 쓰냐 두 글자 쓰냐 한 글자 쓰냐 두 글자 쓰냐 그 차이가 다 똑같습니다. 한 글자로 쓰게 되면 이제 한 자리로 표시하든 두 자리로 표시하든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를 주는 거고 HHNN 그 다음에 SS하고 두 자리를 쓰게 되면 무조건 두 자리 숫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AM이다 PM이다 해서 이런 기호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때 이런 기호를 쓰게 되면 전부 다 12시간제로 전부 다 이제 시간을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오전이다 오후다 해서 대문자로 AM, PM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문자로 써주면 되고요. 소문자 AM, PM을 포함하겠다. 그러면 소문자로 쓰면 되고요. 아니면 A다 P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대문자로 표현하려면 내가 대문자로 써주면 되고 소문자로 표현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소문자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전 후 9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전하고 오후를 구분해서 12시간제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됐든 메모 형식이요. 그때 이제 골뱅이가 있고 별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골뱅이는 문자 데이터의 표시 그 위치를 이제 지정해 줄 때 우리가 골뱅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별표는 별표 기호 다음에 있는 그 특정 문자를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별표라고 쓰고 A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필드의 너비만큼 A라는 글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채워줘요. 그게 이제 별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용자 지정 기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용자 지정 기호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엑섹스로 돌아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등록일 필드에 대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 중에서 등록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창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여기 보니까 이제 월도 두 글자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일도 두 글자로 써져 있죠. 그리고 한글로 월이다, 일이다 그 글자도 써져 있고 월하고 일하고 그 사이에 띄어쓰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랑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월을 대신해주는 게 M이니까 M 두 글자 우리가 직접 써주고 월이라고 직접 한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사이띄기 하나 해주고요. 일을 대신해주는 게 D니까 D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통화기호 같은 거 이렇게 붙고 쌍덤피도 붙거든요. 붙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형식에다가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형식에다가 제가 쓴 게 지금처럼 월 DDE라고 중간에 띄어쓰기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형식은 전부 다 이제 지정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그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되게 할 거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값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본값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할 거니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날짜만 표시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데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그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이 되게 설정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값이라는 이 속성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쓰는 거는 우리가 날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제 나오라고 그걸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라는 요 메뉴 가서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고객이라는 요 테이블 명 위에서 테이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 얘를 이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변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얘를 클릭하고 나서 보니까 등록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월하고 일이 두 글자씩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사이띠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니까 오늘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아직 입력이 안 됐잖아요. 새로운 값,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좀 새 항목하고 오늘 날짜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대요.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영문으로 시작되는 값이 입력이 된다. 해당 필드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존 고객 아이디의 성격과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 상태로 변환이 되도록 IMD 모드를 영수자 반대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요 고객 아이디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서 제가 고객 아이디에다가 뭔가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판을 제가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이 써진다고요. 한글이 써지는데 어차피 고객 아이디는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판 상태가 자동으로 이제 영어로 변경이 되게 그렇게 만들면 좀 더 편하겠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ESC 누르고 취소시킬게요. 취소시키고 우리 여기서 이제 디자인북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객 아이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IMD 모드가 지금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 아이디를 찾아만 가서 키보드를 누르면 무조건 이제 한글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입력할 때마다 영어로 자판 상태를 바꾸고 나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불편하니까 그냥 요거를 이제 우리 IMD 모드를 우리 영수자 반자라는 거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테이블 또 실행시키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고객 아이디라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자판을 아무 글자나 한 글자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대요. 고객 아이디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IMD 모드 수정한 그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에는 AA 빼기 0000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입력 마스크라는 거는 우리 입력할 때 그 모양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앞에 두 자리는 영어 대문자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요 두 글자는 이제 영어 대문자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소문자가 입력이 돼도 대문자로 이제 변환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네 자리요. 이 숫자 네 자리는 1부터 시작해서 9999 요 사이에 숫자로 이제 입력을 받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근데 그때 이제 중간에 공백 없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요 하이픈도 있죠. 요 빼기 기호, 요 하이픈도 함께 저장을 하래요.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그 기호는 샵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할 것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마스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부분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이요. 이 부분들을 서로 구분할 때는 중간에다가 지금처럼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여기가 첫 번째 구역이다, 두 번째 구역이다, 세 번째 구역이다. 그렇게 세미콜론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1번이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이 구역에는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해 주는 곳이 우리 동그라미 1번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곳은 이 자리에다 우리 쓸 수 있는 게 0이 됐든 1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이곳은 뭘 하는 곳이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가 빼기가 됐든 나중에 됐든 는이 됐든 이런 서식 문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서식 문자를 테이블에다가 이제 저장할래 말래 저장 여부를 지정할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구역을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0으로 내가 쓰게 되면 그때 입력 마스크 문자를 포함해서 이제 저장해라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내가 요 두 번째 이 구역에다가 1을 쓰거나 아니면 공백으로 지정하면 생략을 하게 되면 그때 입력한 그 데이터만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요. 해서 빼기가 됐든 나중에 됐든 는이 됐든 이런 서식 문자도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을 때는 0을 쓰면 되고요. 나 저장 안 할 거예요. 안 할 때는 1이 됐든 공백이 됐든 그런 걸로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게 0이에요. 저장 안 할 거예요. 그러면 1이나 빈 공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구역은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 있죠. 그 입력될 그 자리에 어떤 문자로 이제 표시할 건지 그 문자를 지정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지정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역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자 지정 기호가 어떤 것들인지 그 기호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대신해 주는 게 지금처럼 0하고 9하고 샵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0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선택 요소가 있는데 필수 요소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선택 요소다 그러면 그런 값들을 이제 생략하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0은 이제 필수 요소고요. 0부터 9까지 그 숫자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덧셈하고 뺄셈 이런 기호는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더라. 그리고 9하고 샵의 차이는 둘 다 어차피 선택 요소인데 그때 이제 숫자가 됐든 공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입력을 할 수 있는데 9는 덧셈 뺄셈 기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못하고요. 샵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덧셈 뺄셈 기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하고 샵의 차이는 뭐다? 덧셈 뺄셈 기호를 쓰냐 못 쓰냐 그 차이요. 그 차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0을 써야 되는지 9를 써야 되는지 샵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L과 물음표의 차이는 필수 요소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A부터 Z까지 영문자, 한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랑 소문자 A요. 이 두 개 차이도 필수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고요. 얘네들은 A부터 Z까지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대문자 A, 소문자 A요. 이 두 개 차이는 뭐다? 필수냐 선택이냐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앰퍼센트랑 우리 C요. 앰퍼센트랑 C가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도 필수 요소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고요. 이 앰퍼센트가 됐든 C가 됐든 얘네들은 모든 문자나 공백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이제 기호들이 있어요. 이런 기호들은 소수자릿수가 됐든 천단위 구분기호가 됐든 아니면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구분기호를 이제 입력할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작다라는 이런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다라는 기호가 있죠. 얘는 모든 문자를 이제 소문자로 표시할래 대문자로 표시할래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역슬래시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이 기호 뒤에 나오는 그 문자를 그대로 표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역슬래시 A를 쓰게 되면 A만 그대로 그냥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화면상에. 그래서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모른다. 그럼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 4번 문제에서 고객 아이디에다가 하는 건데 고객 아이디를 지금 클릭을 했을 때는 아무런 입력 마스크 기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모드 들어갔고요. 고객 아이디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보게 되면 우리 입력 마스크 쓰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입력 마스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봤을 때 앞에 두 자리는 영어 대문자로 이제 입력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부터 우리 Z까지 문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영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에다가 LL, 그때 이제 대문자 LL을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하이픈 찍어야 돼요. 하이픈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제 보니까 소문자가 입력이 돼도 대문자로 이제 변환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요 영어 앞에 LL 그 앞에 가서 우리가 크다라는 요 기호를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문자가 입력돼도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이제 대문자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뒤에 있는 숫자 네 자리는 1부터 시작해서 9999 요 사이에 숫자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
공백 없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 필수 요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있었어요? 0 있었죠. 0 해서 0 0 0 0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중간에 요 AA 하고 그 뒤에 이제 하이픈 빼기 기호 들어가죠. 이 기호도 함께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입력 마스크 요 구역은 다 설정했어요. 세미콜론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거니까 뒤에다가 이제 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입력될 그 자리에 표시할 그 문자를 이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이제 샵으로 설정할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샵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입력 마스크에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소문자가 입력돼도 대문자로 입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크다라는 기호를 붙여준 거고 그 뒤에 이제 LL을 쓴 거는 앞에 두 자리는 영어 대문자로 이제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L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빼기는 원래 들어있었으니까 그 빼기 그대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0 4개 쓴 거는 우리가 이제 숫자 4자리 1부터 시작해서 9999 그 사이에 이제 숫자로 입력을 받는데 공백 없이 반드시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입력할 때 필수 요소 0 4개를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구역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0을 써놨죠. 왜요? 이 기호 빼기 기호도 함께 이제 저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0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그 기호는 샵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맨 뒤에다가 이제 샵을 이렇게 이제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입력 마스크 설정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 아이디에 가서 이제 맨 마지막 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를 전부 다 이제 샵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죠.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소문자로 A를 썼더니 A 대문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소문자로 B를 썼더니 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 1, 2, 3, 4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 마스크 설정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테스트한 거니까 ESC 눌러서 취소시킬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고객 아이디 필드가 있대요. 고객 아이디 필드가 우리가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필드에는 중복된 그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죠. 설정 안 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AA라고 쓰고요. 000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요 AA0001이라는 그 데이터는 맨 위에 있죠. 이렇게 지금은 내가 중복된 값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거 취소시키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되는데 요게 이제 안 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할 거니까 그 필드 이제 찍어주고요.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인덱스에 가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니오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해 보면 중복 가능도 있고 중복 불가능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중복 불가능으로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것만 이제 한 줄 설정해 주면 5번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시트 보기요. 들어가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AA0001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밑에 사람 거 이제 입력하겠다 해서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필드의 데이터 또는 중복 데이터가 있는 그 필드를 변경하거나 인덱스를 제거하거나 중복이 가능한 그 인덱스로 다시 정의를 해서 다시 시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된 값이 이렇게 이제 입력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ESC 눌러서 취소 좀 시킬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성명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 얘기가 성명은 무조건 입력받아라 그 얘기죠.
자, 그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되돌아가고 성명이라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수가 있습니다. 필수가 지금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 필수만 우리가 얘로 이제 설정해주면 끝이에요. 이 성명이라는 이 필드는 필수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전화번호 필드가 있대요. 그 전화번호 필드에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이 필드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아니오로 설정돼 있으니까 빈 문자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빈 문자가 허용되도록 얘를 이제 얘로만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구매 횟수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구매 횟수라는 그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값이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곳에 보니까 지금 0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를 이제 1로만 그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도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 날짜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값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date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줬죠. 그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값이 나타나게 할 때는 우리가 기본값 요 속성을 써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니까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구매 금액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 요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 필드에 입력하는 값을 제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해요.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요 기호가 우리 같다라는 는이 있죠. 는의 반대요. 그래서 는은 같다라는 뜻인데 요 기호를 쓰게 되면 얘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의 반대 다르다 아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0이 아닌 값만 이제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나올 때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0, 5와 그리고 100 이상 그렇게 써져 있죠. 얘는 말 그대로 0 또는 100 이상의 값만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99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요. 그렇게 쓰게 되면 1부터 99 그 사이의 값만 이제 입력받아라 그런 뜻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ike가 나왔죠. like는 언제 쓴다?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쓸 때 맞는 문자에는 우리 별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음표를 썼습니다. 요 물음표는 문자 한 글자를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음표가 세 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A 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글자? 5글자. 전체 5글자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 앞에는 A 빼기가 아예 써져 있으니까 A 빼기는 반드시 A 빼기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전체 글자 수가 이제 5글자인 그 데이터만 입력받아라 그 뜻이요. 그럼 요 물음표 요 세 글자 요 세 위치에는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A 빼기로 시작하는 5개 문자를 입력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밑에 거 보니까 이제 in이라는 걸 썼습니다. in이라고 써서 A, B, C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A, B, C 세 개 중에서 입력해라 그 뜻이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A 또는 B 또는 C 세 개 중에 입력해라 그거죠. 해서 이 in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화로도 대체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오화로 대체했을 때는 A, O와 B, O와 C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between이라고 해서 0 and 100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0부터 100까지 그 사이의 숫자만 입력받아라 그런 뜻이요. 그럼 얘랑 비슷한 게 여기 있죠. and 쓴 거. 얘는 1부터 99 숫자만 입력받아라 그거잖아요. 얘 똑같잖아요. 얘랑. 그래서 우리가 between으로 쓴 거는 and로 우리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between 안 쓰고 이거를 and로만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보니까 이제 le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글자 수 세주는 거예요. 문자의 개수 세주는 거예요. 해서 고개 코드에 문자의 개수를 세라. 그 센 게
6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고객 코드는 반드시 6글자로만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만약에 고객 코드를 입력했는데 5글자가 입력됐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조건 고객 코드는 몇 글자로 입력되게 6글자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인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했어요. 인스트가 이제 위치 구해주는 거예요. 위치요.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에서 이 공백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러면 그 공백의 위치가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공백이 있다면 그 위치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뒤에서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요 앞에서 계산한 그 값이 0이다. 그 얘기는 이 빈 공백이 고객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요. 공백이 들어있다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값이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공백이 없다면 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고객 코드에 공백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 규칙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 규칙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해라 그랬으니까 구매 금액이라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어떤 값만 입력되게 0보다 큰 거 해서 크다 0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럼 요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테이블 먼저 실행시킬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이제 선택해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그냥 예 눌러버리면 됩니다. 예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구매 금액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크다 0이라는 그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금지 됐다.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0을 입력을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0보다 큰 값만 입력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0이라고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또 똑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처럼 0보다 큰 값만 그렇게 이제 입력되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입력하던 건 취소시킬게요. ESC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9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지역이라는 필드를 그랬습니다. 지역이라는 필드를 대리점명 뒤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지역이라는 필드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이 지역이라는 필드를 대리점명 뒤에다가 추가시켜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새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역이라고 우리가 직접 필드명을 써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로 설정해라. 짧은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의 크기를 40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필드 크기가 지금 255로 돼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40으로 그렇게만 이제 바꿔주면 끝이에요. 해서 지금처럼 지역이다 써주고 짧은 텍스트 데이터 형식 찍어주고 필드 크기만 4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10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성별 필드에는 true, false 아니면 우리 yes, no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별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형식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는 지금 짧은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짧은 텍스트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yes, no가 있습니다. 요 yes, no를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yes, no가 둘 중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왜? 성별이니까 여기다 우리가 남 또는 여 그거만 이제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값만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니까 대리점명 필드는 그랬어요. 우리 대리점명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대리점명 필드는 대리점 코드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필드는 아니다. 이 대리점명이라는 이 필드를 삭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대리점명 요 앞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클릭해주면 얘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행 삭제 요걸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요 테이블 도구의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행 삭제하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돼요. 해서 행 삭제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선택한 필드와 그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그렇게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예 하고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대리점명 필드가 삭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2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리점 코드라는 그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대리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대리점 코드가 있고 대리점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의 필드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서 한 가지만 이제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래서 우리 대리점 코드 요거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코드가 써 있는데 이 코드가 이제 대리점 코드라는 그 얘기고요. 그 뒤에 뭐 대전점이다 광점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가 이제 대리점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드에서 대리점 코드가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어요. 그때 이제 실제 이 대리점 코드에는 요 앞에 있는 요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콤보 상자에는 대리점 코드랑 대리점 명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표시되도록 열의 너비를 각각 이제 2cm 그리고 1.5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목록의 너비는 5cm로 지정해라. 그리고 목록 2의 값은 입력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제 우리 대리점 코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우리 거를 지금 실행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리점 코드라는 거 여기서 이제 찍어보면 그냥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대리점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필드 속성에서 조회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컨트롤 표시 텍스트 상자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거는 지금 대리점 코드라는 거 찍어 보면 값을 입력할 수 있게 텍스트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텍스트 상자 요거 선택해주고 오른쪽 끝에서 요 목록 상자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콤보 상자만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우리는 콤보 상자에 나타낼 게 이 대리점 테이블에 들어있는 대리점 코드랑 대리점 명이랑 이 두 가지 값을 나타낼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행 원본의 유형은 우리 테이블에 있는 걸로 할 거니까 테이블 쿼리 요게 이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때 행 원본 해서 행 원본은 우리가 직접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행 원본이라는 거 찍고 나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 나타나요. 그럼 점점점을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리점이라는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이용할 거니까 대리점이라는 이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추가시키고 테이블 표시 이 대화 상자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대리점 코드랑 대리점 명 이 두 가지를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대리점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대리점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 두 가지의 필드를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 두 번째 지상 보게 되면 필드에는 대리점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가 이제 저장되게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바운드 열이라는 걸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두 개의 필드를 갖다 놓을 때 대리점 코드를 앞에다가 첫 번째 열에 놓고 그리고 대리점명을 이제 두 번째 열에 놨죠. 그때 이제 대리점 코드가 저장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운드 열이라는 거를 1로 지정해 주면 돼요. 좀 이따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바꿔서 대리점 명이 저장되게 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대리점 명이라는 건 이제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운드 열이라는 거를 2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어떤 특정 필드가 저장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바운드 열이라는 거를 설정해 주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필드를 다 갖다 놨으니까 일단 여기서 닫기 버튼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닫기 버튼 눌렀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예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행 원본에 지가 알아서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지상은 싹 다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지상 봤을 때 대리점 코드가 저장되게 설정하라고 그랬죠. 해서 어떤 특정 필드가 저장되게 할 때는 우리가 바로 밑에 있는 요 바운드열을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여기 SQL번을 봤을 때 대리점 테이블의 대리점 코드 그리고 대리점 테이블에 대리점 명하고 써져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열에다가 대리점 코드를 갖다 놨으니까 바운드열은 그냥 1로 그냥 놔두면 되고요. 대리점 명이 저장되게 해라 그러면 요 바운드열을 우리가 2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열의 개수하고 1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필드를 갖다 놨어요. 해서 우리는 둘 다 이제 나타나게 할 거니까 요 열의 개수를 2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문제상에는 열의 개수를 몇 개를 설정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도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설정해 줘야 돼요. 왜? 두 개 다 나타낼 거니까 열의 개수를 2로 우리가 알아서 설정해야 돼요.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대리점 코드 필드랑 대리점 명이 모두 다 표시되게 열 너비를 2cm, 1.5cm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목록의 너비는 5cm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열 너비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2cm, 1.5cm 그거 써주면 되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 너비라고 해서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5cm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열 너비요. 열 너비는 2cm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1.5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센티미터 그 단위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중간에다 뭘 찍는다? 세미콜론 찍어서 구분하더라.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가 알아서 붙어요.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너비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자동으로 된 거 지우고 여기다가 5cm라고 그랬으니까 5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센티미터가 알아서 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 지상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보니까 목록 이후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목록값만 허용이라고 돼 있죠.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에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예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번째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했죠.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고객이란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선택이요. 선택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리점 코드라는 거 한번 우리가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열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조회 속성 끝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만들어라.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이 문제도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테이블의 주요 속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하위 데이터 시트의 높이, 하위 데이터 시트의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하위 데이터 시트의 높이를 설정하거나 확장 여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필드 표시 순서를 우리가 설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테이블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검사 텍스트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 레코드에 적용할 그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직접 이제 설정해 주는 거, 규칙을 쓰는 곳이고요. 만약에 내가 규칙을 썼는데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로 어떤 걸 이제 나타낼 건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 속성을 우리가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정렬 기준은 말 그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그 필드나 방법을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우리가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데이터 시트 이름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위 테이블이 될 때 하위 쿼리에 그 이름을 설정하는 곳이고요. 하위 필드 연결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하위 테이블이나 하위 쿼리에 있는 그 필드의 이름을 우리가 설정할 때 쓰는 거고, 기본 필드 연결이라는 거는 기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그 필드 이름을 우리가 설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할 때 필터링, 얘는 테이블에 지정한 필터 기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열 거 아니에요. 그때 테이블을 열 때 그 필터를 이제 적용할지 말지 그런 여부를 이제 설정하는 곳이고요. 로드할 때 정렬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똑같아요. 테이블에 지정한 그런 정렬 기능이 테이블을 열 때 이제 적용할래 말래 그런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로드할 때 정렬 이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테이블 조회 속성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드마다 데이터 형식을 전부 다 지정해 줘야죠. 거기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형식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짧은 텍스트가 있고 긴 텍스트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크기 차이예요. 짧은 텍스트는 문자를 저장한 형식인데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긴 텍스트다 그러면 최대 65,535자까지 그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무조건 많이 쓸 수 있게 데이터 형식을 다 긴 텍스트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기억 장소 낭비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해서 내가 뭐 성명이라는 필드를 만들었다. 성명이라는 필드 같은 경우에 이름을 쓰는 칸이니까 이름이 엄청나게 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이라는 필드를 굳이 우리가 긴 텍스트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해서 우리는 그 데이터 형식을 적절히 잘 설정을 해줘야 기억 장소가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짧은 텍스트 사용하더라.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 텍스트는 최대 몇 글자까지 저장한다. 255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는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다라고 우리가 찍게 되면 각종 크기의 숫자 같은 것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날짜 시간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날짜 시간을 우리가 저장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얘는 크기가 8바이트예요. 그리고 통화기호 붙이는 것도 우리 크기가 이제 8바이트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이제 표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정한 단위로 이제 자동으로 값이 이제 증가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4바이트짜리, 16바이트짜리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es, no 형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만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건데 문제상에서 yes, no가 됐든 true, false가 됐든 on, off가 됐든 이런 데이터 형식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형식을 yes, no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LE 개체예요. OLE 개체는 말 그대로 우리 그래픽이 됐든 소리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최대 1기가까지 그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웹사이트가 됐든 파일의 특정 위치로 바로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줄 때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로 이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첨부 파일은 말 그대로 첨부 파일이요. 얘는 말 그대로 전자우편에서 파일 첨부를 하기 위한 그런 형식을 보고 우리가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계산은 말 그대로 계산이요. 필드에 입력된 그 수식의 결과값, 그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그 형식을 보고 우리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마법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조회 속성을 우리가 설정할 때 조회 마법사를 이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요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뭐 문자가 만약에 300글자가 저장이 될 거다. 그때 이제 적절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라. 그럼 우리가 얘는 짧은 텍스트는 255자까지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긴 텍스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드마다 속성을 지정할 수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이 필드 속성은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드의 크기 같은 거 우리가 지정도 할 수 있고요. 형식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소스 아리스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입력 마스크가 됐든 캡션이 됐든 기본값이 됐든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됐든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됐든 필수가 됐든 빈문자의 허용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유니코드 압축이 됐든 IMD 모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을 바꿔라, 필드의 속성을 지정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작성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에도 실제 시험 문제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형식대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작성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문제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